제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전체 유효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버려가지고 패배했던 대통령 출마자가 미국 헌정사상 235년 중에 5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때가 가장 최근이고요. 그 직전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43대 대통령이 당선된 아들 부시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1888년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가 세 번째였고요. 1876년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가 당선될 때가 네 번째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1824년, 지금부터 200년 전이죠. 1824년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가 다섯 번째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중에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득표수를 앞섰던 사람이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버려가지고 대통령에 낙선했던 경우, 그게 헌정사상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바퀴 돌았지? 시간상으로 1시간 29분. 1시간 지금 엄청나게 돌았는데요. 꽤 많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돌았나? 1시간 반 정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한 6바퀴 정도 돈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2바퀴만 돌려고 했는데 처음에 2바퀴는 유튜브를 안 찍고 돌았고요. 나머지 2바퀴를 유튜브를 찍으면서 돌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2바퀴만 유튜브를 찍으면서 돌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반이 경과된 걸로 봐서는 6바퀴를 돈 것 같습니다. 6바퀴. 6바퀴면 15km, 15.4km고 처음에 2바퀴 유튜브 안 찍고 돌았던 게 5.1km니까 합하면 20km 정도 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프 코스만 뛰어야 되니까 말씀 끝날 때까지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프 코스 정도는 뛰었습니다. 8바퀴 반 정도. 8바퀴 반도 아닙니다. 8바퀴 하고 4분의 1바퀴. 8바퀴 하고 4분의 1바퀴. 즉 8과 4분의 1바퀴를 돌면 하프 21.0975km고 16바퀴 반, 즉 16과 2분의 1바퀴를 돌면 42.19km인데요. 현재 8과 4분의 1바퀴, 즉 8.25바퀴 정도를 뛰었으니까 21.0975km를 뛴 것 같습니다. 자, 마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끝날 때까지 계속 돌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공화당의 아들 부시, 현재 기온은 26.7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밖에 안 되나? 습도 81%, 26.7도입니다. 자, 2000년, 새천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들 부시가 엘고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2000년에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2000년 12월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요. 2002년에는 바로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당선된 조지 워커 부시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이 돼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죠. 그리고 2004년에는 재선에 성공하고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버락 오바마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리고 있는 현재 4일째 오늘 마지막 날 일정으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진행 중이고, 현재 이 시각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것 같은데요. 자, 그 일정 중에 4일 일정 중에 민주당 전당대회 4일 일정 중에 이틀째 때 나와서 지원 사격을 했던, 지원 연설을 했던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분이 지금부터 16년 전인 2018년에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때의 영광을 16년 만에 다시 재현하자 버락 오바마가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다면, 이번에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을 하고 계시죠.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두 번째 흑인 대통령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지금 현재 시각 미국은 현재 8월 22일 목요일 저녁 한 6시 7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 후보 지명에 대한 수락 연설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중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현재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우세 지역 또 공화당 우세 지역은 이미 판세가 정해져 있죠.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의 지역들과 미국 동북부, 북동부 지역이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고, 반면에 공화당의 우세 지역은 미국 중부와 남부, 남동부 이 지역이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민주당이든 공화당의 텃밭은 이미 판세가 정해져 있어서 중요한 것은 7개 경합주의죠.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누가 어느 당이 승리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초경합지가 바로 7대 7개 경합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펜실베이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이상 7개 경합주에서 누가 승리하냐가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자, 7개 경합주 중에서도 이른바 썬벨트는 북위 36도 아래에 있는 일조량이 풍부한 뜨거운 지역들이죠. 그래서 태양할 때 해서 썬벨트라고 하는데요. 미국 북위 36도 이하의 남부 지역들, 그 지역을 이른바 썬벨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제1의 도시 인구 880만 명의 뉴욕시는 북위 40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랭킹 1위 샌프란시스코는 북위 37도 서울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는 북위 34도입니다. 자, 그래서 썬벨트 북위 36도 이남의 아래 남쪽 지역은 대략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네바다주의 남부지역, 그 다음에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텍사스주,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주, 그 다음에 아칸소주,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플로리다주, 엘라베마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뭐 이 정도가 미국의 북위 36도 아래에 있는 태양이 뜨거운 일조량이 많은 이른바 선벨트 지역인데요. 7개 경합지 중에서도 선벨트에 있는 지역이 바로 4개 주입니다. 바로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이상 4개 주가 7개 경합지 중에서도 선벨트에 있는 4개 주인데요. 그중 4개 선벨트에 있는 경합주 4개 주 중에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약간 앞서고요. 반대로 네바다주와 조지아주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약간 앞선다고 합니다. 여하튼 11월 5일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7개 경합주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개 경합주에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인데요. 뭐 가장 많은 데가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 선거인단 수 54명, 텍사스주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 이런 식으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7개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개 경합주, 7개 경합지의 선거인단 배정 인원을 보면 펜실베이니아주 19명,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가 각각 16명, 미시간주 15명, 위스콘신주 10명, 애리조나주 11명, 네바다주 6명 이상 7개 경합주에 배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인데요. 그래서 누가 7개 경합주에서 승리를 하냐에 따라서 뭐 전부 다 뭐 한 사람이 7개 경합주 전부를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주에서 승리한 자가 11월 5일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승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08년에는 버락 오바마가 흑인 최초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로부터 그때 부통령을 했던 분이 바로 현재 미국 대통령이신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시죠.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가 44대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임기 때 국무장관을 했던 분이 힐러리 클린턴이고 그의 남편 바로 빌 클린턴이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를 했던 빌 클린턴이고 그 빌 클린턴은 32세의 나이 1946년생인데요 32세의 나이면 1978년입니다 1978년에 32세의 나이로 빌 클린턴이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를 할 때 그때가 32세였는데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1993년 1월에 빌 클린턴이 제42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도 미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할 때 나이가 만으로는 46세였고 연나이로는 47세였습니다. 빌 클린턴이 1946년 8월생이다 보니까 1993년 1월 20일에 제42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연나이로는 47세, 만 나이로는 아직 생일이 안 됐기 때문에 만 46세 때 취임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했던 분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자, 그래서 버락 오바마는 네 번째로 젊은 나이인 48세 때 취임했죠. 버락 오바마가 2009년 1월에 취임할 때 이분이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이 1961년 8월 4일생입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20일에 취임할 때는 만으로는 47세, 연나이로는 48세 때 취임을 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이 미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젊은 나이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또 대통령에 취임했던 연도에 바로 2009년 말 취임했던 연도 말에 2009년 말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실현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쳐가지고 버락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 취임 연도에 현직 대통령 시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사상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4명인데요. 그 중에 현직 시절에 받았던 인물이 3명, 한 사람은 퇴임 후에 받았습니다. 현직 시절에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 현직이 프리미엄, 어드밴티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받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퇴임하고 2002년에 퇴임한 상태에서 2002년에 받으셨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수상이 더 값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돌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로 전직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였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가 출마했는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전체 득표수, 총 득표수는 300만 표가 많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6,300만 표, 도널드 트럼프가 6,000만 표. 총 득표수는 힐러리 클린턴